흰머리가 자라나면 검은색으로 변할 수 있나요? 백발은 노화의 자연스러운 징후 중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흰 머리카락이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이며 지혜와 성숙의 상징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내성적이며 우아하고 심오한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에게 있어서 백발은 사람을 늙어 보이게 하고 젊음의 활력과 매력을 잃게 하며 개인의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1. 백발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연구 결과 백발이 다시 검은색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수거신민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회색 머리카락이 다시 검은색으로 변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21년 컬럼비아 대학교 어빙 의료센터의 마틴 피카드가 이끄는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없어져도 흰머리가 다시 검은색으로 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주로 자원봉사자 14명의 머리카락을 분석하고 스트레스 일기와 비교하고 평가했습니다. 스트레스와 백발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스트레스가 해소되면 백발 추세가 반전됩니다. 이수점을 대나요? 이 연구에서는 또한 흥미로운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30대 검은 머리 여성의 머리카락에 폭 2cm 정도의 흰 머리카락이 있습니다. 인간 머리카락의 성장 속도는 일반적으로 안정적이며 기본적으로 한 달에 1에서 1.3cm 정도 자랍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이 여성의 흰머리가 약 2개월 전부터 자라났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가 2개월 전에 이 여성을 인터뷰했을 때 그들은 이 기간 동안 그녀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었고 부부는 갈등으로 인해 헤어졌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갈등은 완화되었고 머리카락은 다시 검은색으로 돌아왔습니다. 따라서 삶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법을 배운다면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 젊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로 인해 칙칙해진 머리카락을 다시 검은색으로 바꿔서 육체적으로도 더 젊어 보일 수 있습니다. 유전항, 노화 방지 및 연령 관련 질병 치료를 연구하는 저명한 학자이자 하버드 대학교의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는 생활 습관으로 인한 백발을 되돌릴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싱클레어는 백발의 원인을 지적하며 스트레스가 주범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실험 결과 피험자들의 스트레스가 감소하자 새로 자란 머리카락이 다시 검은색으로 돌아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싱클레어는 백발을 되돌리기 위한 3가지 핵심 전략을 제안합니다. 압력 제어. 매일 심호흡 운동, 즉 하루 10분씩 복식 호흡을 하면 코르티솔 수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478 호흡법을 시도해보세요. 4초간 들이마시고 7초간 숨을 참고 8초간 내쉬세요. 또한 운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이어트. 식단을 통해 머리카락에 영양분을 공급하세요. 매일 15분 동안 머리카락을 햇빛에 노출시키고 일주일에 2번 이상 심해어를 먹어 멜라닌 생성을 활성화하세요. 예를 들어 블루베리는 항산화제의 대가인 안토시아닌과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견과류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하고 시금치에는 철분과 구리가 풍부합니다. 이는 모낭의 보호망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설탕 섭취를 중단하고 고도로 가공된 식품의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설탕 섭취량이 많고 과도하게 가공된 식품은 신체의 산화 스트레스를 가속화하여 백발을 더 심화시킵니다. 또한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알코올은 아연 손실을 유발하여 백발의 원인이 되므로 흡연과 음주를 끊는 것이 좋습니다. 168 간헐적 단식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루 8시간만 식사하고 나머지 16시간 동안은 칼로리가 있는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 무설탕차, 커피 및 기타 칼로리가 없는 음식을 마시면 신체의 염증 요소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험 결과 전신 염증이 감소하면 백발 회복 속도가 40%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머리카락과 두피 관리. 두피 장벽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pH 값이 5.5 정도인 약산성 샴푸로 두피를 부드럽게 씻어주세요. 두피의 혈액순환을 자극하고 모낭으로 공급되는 산소량을 25% 늘리려면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번갈아 가며 사용해보세요. 흰머리를 검은색으로 바꾸는 효과가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보호하기 위해 자외선 차단에 주의하세요. 외출. 또한
매일 3분 동안 헤어라인과 머리 꼭대기를 원을 그리듯 마사지하면 모세혈관이 확장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흰머리가 암 위험을 줄여주는가? 현재 인터넷에는 백발에 대한 많은 전설이 떠돌고 있습니다. nen형을 흰머리가 생기면 이런 이점이 있나요? 이것은 사실인가 거짓인가? 문제의 근원을 추적한 결과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모낭의 멜라닌 줄기세포는 DNA 손상으로 인해 죽지 않고 대신 성숙되어 줄기세포 고갈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중요한 수건 심리다. 멜라닌 세포가 점차 사라지면 쥐의 털이 회색과 흰색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연구자들은 인간의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하는 메커니즘이 쥐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신클레어 교수가 연구 결과를 해석했습니다. 데이비드 교수는 멜라닌 세포 줄기세포의 DNA가 손상되어 멜라닌 세포로 전환되지 않고 줄기세포로 존재할 경우 멜라닌을 계속 생성하여 암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거신인 사실 데이비드 교수는 검은 머리 사람과 백발 사람의 암 위험을 비교한 것이 아니라 멜라닌 세포 줄기세포가 줄기세포로 생존하는 것과 멜라닌 세포로 전환하는 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했습니다. 게다가 흰머리가 나는 것이 정말로 암 위험을 줄일 수 있다면 노인들이 암에 걸릴 가능성도 낮아지지 않을까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암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3. 흰머리가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영양 부족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어떤 시간,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영양 부족일 수 있습니다. 의안화 1. 단백질 부족. 머리카락의 본질은 케라틴입니다. 알려져 순, 즉 장기간 단백질이 부족하면 영양실조가 발생하여 백발이나 탈모와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한 사람들은 식단 구조를 개선하고 나쁜 식습관을 바로잡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은 매일 순위를 술. 2. 비타민 B 결핍. 다음과 같은 비타민 B는 머리카락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비타민 B는 정상적인 모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B6는 단백질 대사에 관여하며 모발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B12는 종혈 기능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백발의 성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B가 부족한 사람은 의사의 지도에 따라 비타민 B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단을 조절하여 비타민 B가 풍부한 음식을 더 많이 섭취할 수도 있습니다. 3. 이러한 금속 원소가 부족하면 머리카락의 니켈 함량이 늘어나 검은 머리카락이 흰 머리카락으로 변하게 됩니다. 녹두, 헤이즐넛, 녹차, 해바라기 씨앗, 대두 및 기타 식품을 매일 적정량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철분이 부족하다면 동물의 간, 홍합, 굴, 호박씨 등의 음식을 더 많이 섭취하면 됩니다. 4. 요오드 부족. 요오드는 갑상선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모발 성장을 촉진합니다. 신체의 요오드가 부족하면 모낭 기능에 더욱 영향을 미치고 멜라닌 합성에 영향을 미치며 머리카락이 회색으로 변합니다. 선택하는 것이 사실 노인뿐만 아니라 많은 젊은이들도 이제는 조기 백발 문제를 겪고 있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염색하고 있습니다. 건강엔 그 대신 스스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법을 배우고 좋은 태도를 유지하고 잘 먹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묘약까진 골고. 나이가 들면서 많은 사람들은 더 오래 살고 싶어 하지만 장수는 말로만 한다고 이룰 수 있는 목표는 아닙니다. 사람이 장수할 수 있는지 여부는 실제로 일부 신체적 증상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60세 노인 2명이 있는데 그중 한 명은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기침을 하고 가래를 뱉으며 호흡곤란을 겪습니다. 그는 1년 내내 여러 번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이런 노인들은 삶의 질이 낮을 뿐만 아니라 오래 사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는 신체 검사를 위해 병원에 갔지만 큰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노인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더 오래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모든 사람에게 이 5가지 질병이 몸에 있다면 그것은 장수하고 매우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뇌는 인체의 본부입니다.
사람의 뇌가 건강하지 않으면 오래 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는 알츠하이머병이고 다른 하나는 뇌혈관 질환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은 노인의 기억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으며 그들의 반응은 점점 더 느려집니다. 심각한 경우 스스로를 돌볼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은 주로 비정상적인 현기증과 두통을 유발하며 일부는 환자의 언어 및 운동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폐는 가스 교환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우리는 폐를 통해 산소를 흡입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폐에 문제가 생기면 직접적인 결과로 폐 기능이 저하되고 폐용량이 감소하며 폐 면역력이 약해지고 감염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셋째, 활동적이고 비정상적인 흉통, 가슴 답답함, 심계항진이 없고 심장이 편안하고 밤에 잘 자는 노인은 더 오래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는 활동적일 때이고 다른 하나는 잠을 잘 때입니다. 활동적인 경우 심장은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 활동할 때 비정상적인 가슴 통증, 답답함, 심계항진을 경험하기 쉽습니다. 또한 밤에 잠을 잘 때 심장은 사고를 당하기 쉽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밤에 잠을 자면 심장으로 돌아가는 정맥혈의 양이 늘어나 심장의 부담이 커집니다. 또한 미주신경은 수면 중에 자극을 받는데 이로 인해 관상동맥 경련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로 인해 심장이 경고 신호를 보낼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위장관은 인체의 두 번째 뇌라고 불리며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위장관에 이상이 생기면 직접적인 결과로 영양실조가 발생합니다.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영양실조에 걸리면 면역력이 감소하고 다양한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섯째, 배뇨가 양호하고 배뇨빈도, 급박감, 통증 등의 이상 소견이 없으며 소변량의 비정상적인 증감이 없고 야뇨 횟수도 0에서 2회 이내로 유지된다. 어떤 것입니다. 심지어 수면의 질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운가. 예를 들어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암은 종종 야뇨증을 증가시키고 요로 감염은 종종 방광 자극 증상을 유발하며 이는 잦은 배뇨, 급박감, 통증으로 나타납니다. 신장암이나 방광암인 경우 거시적 적혈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성 신부전증인 경우 소변량이 감소하거나 문효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당뇨병이나 문효증인 경우 소변량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합니다.